안녕하세요. 특급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네덜란드 가족이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은 헝가리 가족입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한국에서는 거대한 백화점이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던 거였죠. 게다가 백화점과 마트가 함께 붙어 있어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아니 어떻게 지하철과 백화점, 마트가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덜란드에서는 범죄 문제 때문에 일부러 도심과 약간 떨어진 곳에 백화점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입구는 반드시 총을 든 경비가 꼼꼼히 짐 검사를 실시하죠. 그런데 이 경비들은 엄청나게 돈을 밝혀서 짐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별 꼬투리를 잡으며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려면 언제나 걱정부터 앞서곤 했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백화점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다니는 곳에 백화점을 만든다는 점도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저는 백화점 입구를 구경하다가 그만 민망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백화점은 자동문을 설치해 놨었거든요. 자동문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저는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도무지 몰랐던 탓에 어떻게 들어갈지 난감해졌습니다. 바쁘게 오고 가는 사람들 틈에서 넋이 나간 표정을 지은 채 문을 계속 밀기만 하고 있었는데요. 당황한 저희 가족들을 본 친절한 백화점 안내원이 달려와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백화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유럽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어리버리한 가족들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우울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간 한국 백화점은 정말 놀라웠어요. 쇼핑뿐만 아니라 그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문화시설이 존재했는데요. 백화점 하나에 암스테르담 시내가 전부 들어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었습니다. 안에 영화관도 있고 식당도 있었으면 몹시 쾌적하고 온도가 적당했죠.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추천받아 왔는데 이 정도라니. 네덜란드에서는 정말 돈이 많은 부자들도 이런 시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데 한국의 서민들은 대체 어느 정도로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놀라운 건 에스컬레이터 옆에 길 안내 기계였는데요. 너무나 넓은 백화점 안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다. 발견한 이 기계는 스크린을 터치하면 움직이는 것도 신기했는데 더 놀라운 건 제 네덜란드어를 알아듣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답도 네덜란드어로 해줬죠. 일본에서는 만국 공용어라는 영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었는데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한국의 웬만한 기계들에는 AI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서 외국어를 곧바로 번역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 충격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면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와 비슷한 기계조차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는 영어 가능자와 기타 외국어 가능자 등을 전부 고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편도 아니고 또 외국어 실력들도 그렇게 좋지 않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이런 최첨단 기술 하나로 도대체 얼마의 시간과 재화를 절약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순간 한국과 네덜란드가 같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우리 가족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들도 또 매장들도 모든 상품들이 개방된 공간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백화점에서조차 도난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에 견본 상품들만 진열해 놓고 나머지 상품들은 자물쇠로 굳게 잠긴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상품은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직원을 불러서 구매해야만 합니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해 가방을 가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서 몹시 불편한 쇼핑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편안한 표정으로 주의를 경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뛰어난 치안과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긴장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부러우면서도 존경스럽더라고요.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편안한 일상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아서
한국의 이런 놀라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전송하기 바빴습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이렇게 발전한 국가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은 맛집을 갈 때도 특별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변에서 가볼 수 있는 맛집을 찾았는데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여기는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이라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몇 시간 정도 줄을 서야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맛집은 가게 앞에서 줄을 서야 갈 수 있거든요. 추운 날씨라도 추위에 덜덜 떨며 밖에서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은 언제나 일상이었고, 줄을 서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도 새치기를 당할까봐 식당 입장 직전까지 참아야 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호텔 직원이 줄을 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우리가 찾은 곳이 진짜 맛집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다른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텔 직원은 그 식당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요. 줄을 서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맛집이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믿을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식당 앞에 가면 전자패드에 대기를 걸어놓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다 알림이 오면 다시 식당으로 오면 된다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비효율이 전혀 없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대기 시간이 걸리는지, 또 주변에서 어디서 시간을 보내면 되는지 저희 휴대폰으로 정보가 날아오더라고요. 심지어 곧 입장할 수 있으니 오라는 메시지에 갔는데 앞뒤로 서 있는 한국인들은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나 네덜란드에서는 대부분은 잠시 한눈을 팔면 조금이라도 식당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못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성이 높아질 때도 많은데 놀랍게도 한국은 각자가 편한 공간에서 대기를 하다가 알람이 오면 식당으로 바로 출입을 하면 되고, 이때 앞뒤로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질서를 잘 지켜서 함께 기다리는 사람과 싸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격 줄서기 시스템 같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감동이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4박 5일 동안 저희 가족들은 매일매일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해나갔는데요.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몹시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돌아간다면 다시 느림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데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의 우울한 얼굴을 본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며 한강으로 놀러가 보자고 하셨습니다. 네덜란드의 다유브강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요. 굳이 강을 보러 갈 이유가 있냐는 제 의문에 꼭 가보면 좋겠다고 하셔서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으니 한국을 믿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강은 야경이 예쁘다고 꼭 밤에 가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가족은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네덜란드는 밤에 노숙자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고 강도도 많아서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됐거든요. 낯선 나라에 와서 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 그동안 밤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인터넷에서는 왜 야경을 보러 가라고 하는지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갈만한 곳인가라는 의문은 잠시 친절한 호텔 직원은 제게 꼭 밤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해 본 듯 한국은 밤늦게 돌아다녀도 강도나 소매치기는 만날 수 없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죠. 입을 떡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저희 가족들에게 지하철과 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었는데요. 편리한 대중교통을 사용해 손쉽게 도착한 한강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야경을 즐기며 저마다 쉴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 벤치가 있고 분수쇼도 열리고 있었죠. 주위에서는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은 안전이 보장되니 이 늦은 시간에도 연인끼리, 가족끼리 여유를 즐기며 분수쇼도 구경하고 야식도 즐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나라가 있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생각나 저는 열심히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네덜란드 친구들에게 보내주었는데요. 모두들 경악과 놀라움으로 어떻게 이런 곳이 있냐며 이런 곳을 여행하는 저에게 엄청난 부러움을 쏟아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데 왜 네덜란드 교과서에서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시아의 선진국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일본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통해 한국의 선진 문화를 접하고 발달한 기술을 알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네덜란드는 언제쯤 이렇게 발달이 될까 싶어서 한편으로 몹시 서글프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왜 한국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요? 한국은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제게 감동을 안겨주었는데요.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날 공항버스를 기다리며 약간 쌀쌀한 날씨에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투명한 박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장치인가 보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이 버스 정류장 같은 흔한 시설에서도 느껴지네라는 생각에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는데요. 버스 정류장의 의자에 앉아 저는 정말 한국으로 이민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버스 정류장의 의자가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 몸이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 엉덩이를 떼고 놀란 얼굴로 두리번거리는 저희 가족들을 보고 저희 옆에 한 학생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의자가 왜 따뜻한지 물어보았는데요. 학생은 번역기를 사용해 친절하게도 네덜란드어로 답변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일정 기온 이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의자가 따뜻해져서 추위에 떨지 않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해준다고요. 공항버스를 타는 곳이니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어떤 버스 정류장이든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버스 정류장을 그냥 흔하게 지나쳤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본 서울의 버스 정류장은 모두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런 시설은 네덜란드에서 본 적도 없고 상상을 해볼 수도 없는 시설이었는데요. 게다가 전광판에서는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몇 정류장 전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버스 시간표는 안 맞을 때가 많고 실시간 위치 조회는 생각해 볼 수도 없었거든요. 도착한다고 전광판에 떴을 때 정확히 해당 버스가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디까지 발전을 해 있는 걸까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놀람과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끝내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게 끔찍하게 느껴질 만큼 완벽했던 나라. 한국 이런 완벽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이민을 오는 게 불가능하다면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준 고마운 나라 한국, 꼭 빠른 시간 안에 찾아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시는 한국인 여러분들 저를 응원해 주실 거죠? 이 외국인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 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